그러면 여러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할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한테 많은 투자 물건을 보여주고 선택해서 하세요 말씀드려도 선택은 못 하실 거예요. 왜? 겁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소극적인 투자자들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적극적이지 못해요. 왜? 금융 IQ가 낮고 아직까지 학습이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캠프라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강의도 보시고요. 투자 방법도 공부해 가시고요. 그리고 또 특히 캠프에 계시는 또 뭐 고 대표님이야 여러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경험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문의하시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만 해도 지금 그냥 바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손실을 더 작게 내고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시고요. 임장하시고 그러고 투자하십시오. 자기만의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만드시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첫째 시간 부자 마인드도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 또 경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셋째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사실 과연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안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불인이들 함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 부동산 스터디의 최초의 목적은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학습하면서 스터디하고 그런 분들의 인맥을 쌓아가면서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캠프에 고 대표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같이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이런 경험을 대면하면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불인이 여러분, 저희하고 함께 공부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나아가시면 세월이 1년, 2년, 3년, 아니 10년, 아니 저희가 60세, 70세, 80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부도 이루시고 부자도 되고 같이 투자도 하고 같이 좋은 거 먹고 같이 좋은 거 보러 다니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좀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겠냐? 친구부터 바꿔야 돼요. 이 친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친구 만나는 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친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나를 키웠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커서는 내가 선택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모임도 많이 나갔고 지금은 부동산 모임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 정신세계가 맑아져요. 캠프에 오면 너무 좋아요. 정신세계가 맑아지고 진취적이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혼탁해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닌 건데 그냥 돈만 밝히는 사람 약간 그런 식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제가 친구한테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누가 많이 밝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공부 잘했던 친구가 내를 보면 배 아픈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지랖 넓게 하지 말고 내나 잘 살고 그리고 내랑 같은 뜻을 가진 우리끼리 이제 좀 만나는 사람부터 좀 바뀌어야 되구나. 바뀌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번에 투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면서 간접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요즘은 부자분들이 더 매너도 좋고 그런 많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1차 투자 핵심 타이밍. 1급지 대장 아파트가 오르는데 아까 요때잖아요. 요때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여기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면 어떠냐면요. 공급 물량이 마지막 터졌을 때 있죠.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예요.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말하면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뭐냐면 시장이 안 좋다. 공급 물량이 마지막으로 빵 터진 거예요. 마지막 터진 거.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도 최고조로 좀 쌓여 있다. 아니면 이제부터 조금 감소 시작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더 이상의 제일 좋은 동네에 더 이상의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멈춰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거제도를 보면 거제 유로 아일랜드 1차, 2차가 있거든요. 거제 유로 아일랜드 1차가 충분히 좋은 동네에 좋은 아파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사요. 왜? 2차에 청약을 넣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약을 한 방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넣어보든지 2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2차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남아있으니까 그걸 안 사요. 구미를 가니까 원평 아이파크가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이 송정 힐스테이트라든지 도량 롯데캐슬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좋은 것들. 근데 두 번째 좋은 것들이 먼저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잖아요. 그러면 2차로 좋은 거를 사놓고 1차 좋은 거를 분양을 했는데 얘가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왜? 구미 사람들은 전부 이걸 보고 있으니까. 거제도 사람들은 또 전부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오르겠죠.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따라 올라가요.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나 혹시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제도라는 게 잘 쓰면 좋지만 내가 점수가 낮은데 못 쓰는 청약만 바라보는 건 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언제 마지막으로 보냐면 마지막 1급지의 신축 아파트 분양이 이것만은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노리고 있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서 투자에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봐지는 거죠. 더 이상 1급지 신축 아파트가 없거나 한 개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나는 어차피 당첨되기 힘들 거니까 이거 들어가자. 미리 들어가는 거죠. 인터넷 청약 신청을 이제 바로 들어가면 청약 신청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청약 홈에 들어가서 청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청약 홈을 치시면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이라는 사이트가 떠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메인 사이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하는 카테고리를 딱 뜨면 여기 보시면 뭐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우순위 자녀 세대 쭉쭉쭉쭉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자, 딱 보니까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용 시간도 따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공동 인증서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뭐 네이버 인증해 주셔도 되고 금융 인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인증을 받으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 절차가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해서 신청 절차가 나와요. 이 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주택은 보통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때 뭐 이런 단지도 있고 저런 단지도 있어요. 청약할 수 있는 단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이런 단지는 동그라미 없죠?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단지들은. 그래서 규제 지역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청약 가능한 단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플러스 요거 있죠. 요거를 딱 눌러보면 이렇게 모집 공고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집 공고 이게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고요. 뭐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모집 공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아까 우리 홈페이지 방문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단지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단지를 청약하고 싶다면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이 사이트에는, 청약 홈 사이트에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이라고 해서 현재 모집 공고 단지를 연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임의로 가상 체험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모집 공고 단지를 아니어도 가상 체험을 한번 해본다면 여기에 가상 체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상 체험 서비스란이 있습니다. 특별 공고 가상 체험을 할 건지 일반 공고 가상 체험을 할 건지 시작하기를 체크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로그인 하라는 라인이 나오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청약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할 거냐, 민영주택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동의 유의사항 체크하시고, 개인정보 뭐 이런 거 동의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동의하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타입이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럼 어느 타입 지정해 놓으시고, 타입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장기 복무 군인인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있고 해당 지역인지 아닌지 이거 체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청약자의 주소지와 건설사 지역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 해당이라고도 하면 되고 아니면 기타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를 체크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선정 기준 확인하는 게 있는데 내가 무주택인지 1주택인지 1주택이면 처분 서약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아니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이렇게 쭉 주택 그 선택별로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읽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가점제 당첨 여부 있죠.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 당첨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도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체크하시는 게 보시면 왜냐면 이게 제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하셨다면 가점 항목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 보통 이제 서류 이제 검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 서류 검수 기간 때 부적격 판정이 나눌 때 대부분이 여기서 나요. 대부분이 무주택 기간을 잘못했다든지 부양가족 수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통장 가입 기간을 잘못했다든지 이 가점 항목에서 부적격 처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 자체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고 미스가 난다면 부적격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무주택 기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해당되는 무주택 기간 꼼꼼하게 살펴셔가지고 해당되는 기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 없어요.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 기간은 없고 부양가족 중에서 저의 부모님은 이제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 되고 제 자녀, 배우자 포함해서 자녀 합계해서 3명이 돼 있어요. 배우자 포함해서 3명이 되고 통장 가입 기간을 딱 보니까 저는 27점이 나와요. 굉장히 낮죠. 대부분 주택이 있는 그 유주택자들은 대부분 이 점수가 나와요. 대부분.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반적인 가정의 4인 기준 가정이 굉장히 많고 저도 4인 기준 가정이고 통장 가입 기간에서 점수가 대부분 나기 때문에 이 무주택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20점대예요. 다 20점대. 20점, 저는 27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 27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청 내역에 보면 이렇게 저는 누구고, 주민등록 어떻고, 민영주택을 선택했고, 1순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거주자고, 그 다음에 신청일 언제고, 8서 타입에 했고, 주택 처분 서약을 제가 했고, 뭐 이렇게 가점 항목에 27점이다.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다 하셨다면 이제 개인 주소지, 연락처 이런 거 입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인터넷 청약 신청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유심히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가점 항목 있죠. 이 가점 항목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확인하고, 네 번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부적격이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에 청약 가점 계산기라고 따로 있어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얼마인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인지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점 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가점이 얼마인지 재차 여러 번 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재차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획부동산은 공유 지분 투자라고 해서 한 개의 필지를 평수만큼,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의 돈에 맞추어서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자 한 판 살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조각만 사는 걸 지분 투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투자의 기본은 보통 필지입니다. 한 개의 필지, 두 개의 필지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개의 주소를 한 개의 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에 내만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여러 명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는 아무래도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투자의 예시를 보면 이제 이 땅이 1억이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 10명이 모여서 같이 이제 1억짜리 땅을 사게 되는데 대신에 땅 주인이 10명이 등기가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굉장히 등기가 많이 여러 명이 되어 있죠. 우리 친구랑 이제 만나는 것도 두세 명 만나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땅 팔 때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기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화장실은 A 거, 주방은 B 거, 베란다는 C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분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쪼개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상해냈다.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소당한 건수를 보면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몇 천만 원 단위가 가장 많다. 그래서 소액 위주로 접근하기 쉽게끔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걸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뉴스 기사 보면 이렇게 한 필지의 땅 주인만 12,780명. 예. 이거 판 부동산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죠? 이걸 팔려고 하면 통째로 팔고 싶다. 그러면 12,780명이 모여가지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불가능하죠. 예, 평생 안 팔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B, C는 셋 다 모르는 사람이다. 연락처도 모르고. 근데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 보면 돼요. 화장실도 같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부동산, 기획부동산에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용어랑 뭐 사전적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명칭과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 뉴스에서 이제 신문처럼 보도되는 사기 분양 관련된 유행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진 자료로 인해서 TM 영업, 전화로 해서 땅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타켓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는 생활고에 힘든 주부들 상대로 땅을 많이 팔고요. 마지막에는 기획부동산 직원들을 상대로 땅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 방식을 보면 직원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고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월급 준다 해서 부동산으로 입사를 시키거든요. 원래 부동산은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준다고 부동산 입사시키고 이제 현혹시켜 가지고 고객으로 만들어서 땅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전화 방식입니다. 전화로 상담원처럼 무작위로 전화 돌려서 이 땅에 개발 호재가 들어온다. 땅을 사라. 그렇게 해서 현혹해서 계약을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지인 영업 방식이에요. 이제 SNS나 뭐 TM으로 영업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두터운 지인 영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땅을 파신다고 보시면 됩니다.